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역시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한창 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올해 2월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도착한 이후에는 하마스 대응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회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의 개시 여부나 대표적인 반이스라엘 국가인 이란의 개입에 따른 확전 여부 같이 갈림길에서 이뤄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은 사태의 향후 전개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백악관과 국무부의 발표를 종합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민간인 1,200명 이상을 살해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맞서 반격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상군의 투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네타냐후 총리로부터 이번 전쟁과 관련된 전략을 구상을 또 청취를 하고요. 군사적인 지원 방침까지 밝힐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이에 따른 내용들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역시나 미국발 소식인데요. 미국의 전기차 업체 루시드의 지난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루시드는 지난 3분기 1,457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했던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가 약 2,000대였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적은 수치가 기록됐습니다. 지난 2분기 인도량 1,404대 그리고 작년 동기 인도량 1,398대보다는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는데요. 루시드는 지난해 4월 사우디 재무부에 향후 10년간 최대 2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안에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시드 제품이 워낙 비싼 가격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수요 부진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려감은 가시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루시드는 이를 일식하면서 이달 초에 기존 제품보다 가격을 낮춘 세단 에어퓨어 RWD를 출시를 했지만 여전히 시작 가격이 77,400달러, 하나로 따졌을 때 1억 원을 훌쩍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시중의 다른 전기차 모델보다 비싼 편이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루시드 관련 종목이나 2차 전지 관련 종목의 영향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 가운데 유일하게 임단협을 끝내지 못했던 기아가 어제 가까스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사양 측은 전날 교섭에서도 의견차를 좁히는데 굉장한 난항을 겪었지만 결국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이 고용 안정을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조금씩 양보해 잠정 합의안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는 20일에 전체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과하면 기아는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루게 된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임단협이 마무리가 되는데 다만 이제 교섭 과정에서 빚어진 노조와 노조 사이의 갈등이 투표 변수로는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기아 체크해 드릴 수 있겠고요. 임단협이 잘 마무리될 수 있을지 오는 20일까지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시간외에서 많은 종목들을 움직였던 소식인데요. KG스틸이 어제 이사회를 열고 신규 사업으로 배터리팩 생산을 위해 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연간 전기차 5만 대분의 배터리팩을 생산하는 규모인데요. 투자 설비는 모듈의 조립라인, 어셈블리 조립라인 등입니다.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약 1년간 설비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고요. KG스틸은 현재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동부제철을 인수해 사명을 교체한 회사입니다. 쌍용자동차를 인수해서 KG모빌리티로 새 출발을 한 만큼 향후에 KG스틸이 제조하는 배터리팩은 KG모빌리티 전기차 모델에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드릴 수 있겠고요. KG스틸은 이 시간외에서 상한가 도달하는 흐름으로 거래 마쳤고 KGETS, KG모빌리티, KG모빌리언스까지 KG그룹주들의 흐름 오늘 정교장에서 함께 확인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솔루션이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내 태양광의 모듈 생산 능력을 5배로 크게 확대합니다. 하나솔루션은 올해 상반기 1.7기가와트 규모였던 미국 내 모듈 생산 능력을 내년 상반기 8.4기가와트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북미 최대 규모로 태양광 업체의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고요. 미국 기준 13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솔루션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 달튼 1공장에 이어
이어서 달튼 2공장을 증설해 7월부터 양산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당초 9월부터 시험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2달가량 앞당긴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조지아주의 카터스빌 공장의 생산 능력이 3.3기가와트이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 카터스빌에서 모듈 생산이 시작되면 미국 내 모듈 생산 능력이 8.4기가와트까지 크게 확대될 수 있겠는데요. 카터스빌의 인곳, 웨이퍼, 셀 공장까지 순차적으로 가동되면 하나솔루션은 북미 최초로 내년 말 태양광 핵심 밸류체인 사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솔루션은 북미 지역 태양광 공장 증설에 따른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이 연간 8억 7,500만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하나그룹주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솔루션의 흐름 함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록을 운영하고 있는 GKL에서 수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GKL은 2019년 5월 당시 GKL 오사카 사무소장 이모 씨가 금고에서 2,500만 엔 가량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해서 최근에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돈은 일본인 고객이 한국에 입국해 세븐록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보증금 명목으로 맡겨놓은 돈이었습니다. 이 씨가 고객의 돈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2017년부터 시행하게 된 외국인 에이전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해외 사무소가 고객의 돈을 별도의 외국인 에이전트에 위탁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횡령 사고 당시에 일본 고객의 돈이 일본 에이전트가 아닌 GKL 오사카 사무소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사라진 돈은 일본 에이전트가 대신 갚아주면서 이 과정에서 이면 거래 의혹에 대한 부분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GKL의 주가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